자, 이어서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머랠리 유효하다. 이에 대한 확신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뻐꾸기 주식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투자의 밑그림을 많이 그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기둥뿌리를 세운다라고 그러죠. 기둥을 좀 탄탄하게 심는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머랠리의 시작, 서머랠리 스타트라고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부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긍정론자가 돈을 벌게 된다라고요.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시장이 어두울 때 나타나가지고, 그죠? 한결같이 여러분들한테 긍정,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보고, 큰 성과도 내보고, 그게 오랜 시간, 근 한 20년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고생을 하셔야 되는 시점도 있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리고 큰 줄기가 변할 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줄기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중요한 것 중에 좀 먼저 좀 볼 거는 CPI 발표 있었는데, 그 전에 매주 발표되는 뉴욕의 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습니다. 3.8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체크할 거는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연준의 이런 긴축 정책이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좀 한번 볼까요? 6월 CPI. 이번에 6월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작년 6월이었어요. 작년 6월에 CPI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9.1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9.1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점 찍고 이제 내려갈 것이다 그랬고, 올해 연초에 1월에 CPI가 제 기억으로는 6%대였어요. 올 1월에 제가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 3%대를 볼 수 있을 겁니다라는 여러분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야, 근데 2%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올해, 이런 얘기도 좀 드리긴 했는데, 자, 이번에 보게 되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거의 27개월 만에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 헤드라인 CPI가 3.0이 나왔죠. 아까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원래는 2.97이 나온 거예요. 반올림에서 3%인 거니까 사실은 이 자도 보긴 한 겁니다. 네. 그죠? 예.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불안을 좀 완화시켜준 이런 이벤트 결과가 있었다. 코어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5%를 하회하는 4.8, 연간으로 4.8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주목이 됐던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헤드라인 CPI입니다. 지금 여기가 9.1이었고 작년 6월이었습니다. 빠지고 있죠. 여기서 하나 좀 보게 되면 근 1년의 시차를 좀 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CPI 세부 항목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안 보이시겠구나. 예,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이쪽에 정리된 걸 한번 보시죠. 예. 에너지 쪽은 지금 이렇게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마이너스 11.7에서 마이너스 16.7. 그다음에 중고차, 특히 이게 좀 많이 빠졌죠. 이것도 좀 영향이 좀 컸었어요. 잘 보시게 되면 요거를 한번 보시죠. 아까 이 헤드라인은요, 작년 6월에 9.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CPI가 이게 3%를 찍은 거죠.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 CPI는 이번에 4.8이 나왔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 작년 헤드라인은 작년 6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코어는 어디냐면 작년 9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이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 9월에 헤드라인은 코어는 6.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작년 6월에 헤드라인이 고점을 찍고 1년 만에 3%를 찍었는데, 코어는 작년 9월이 정점이었고, 그러면 올 9월로 가면서 서서히 여기에 뭐 주거비나 서비스나 이런 코어 품목의 이 내림폭이 좀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1년을 주기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코어 CPI 영향이 앞으로 코어 CPI가 좀 더 빠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9월쯤 되면 아주 극대화될 거라는 거죠. 영향력이 가장 클 거라는 거죠. 왜? 이걸 보는 이유는 코어 CPI를 더 중요하게 보니까요. 자, 이걸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닉 기자의 닉 티밀하우스의 트윗에서 한번 좀, 자, 인플레이션이 3%로 6월에 완화가 되었다. 예, 최근 2년 동안의 가장 느린 속도로.
근데 이 닉 기자도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 페드 인사들은 여전히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언제냐면 그들이 이달 말에 만났을 때니까 이달 말 금리 인상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거지만 사실 이 이후에 이것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7월에는 한번 인상하고 그리고 9월에는 지금 여기 금리 패스 이번에 CPI 발표 이후에 페드와치 금리 패스인데요. 여기서 좀 체크해 볼 부분을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자 이번 7월에는 금리를 한 단계 올리는 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동결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좀 주목해서 볼 거는 9월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좀 지켜보자는 거죠. 그런데 11월에 인상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보면 여기 지금 밀렸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30%까지 올랐다 지금 20%한 중반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이 사실 좀 문제인데 지금 7월과 9월 사이에는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작년 잭슨홀 미팅 때는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주말에 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도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2번 더 올려야 된다고 남은 시간도.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실제로는 그것이 2번 인상이 아니라 한 번 더 올리고 그 수준을 좀 한동안 길게 끌고 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CPI 발표하면서 좀 중요한 지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가 약세로 돌았고 100을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미 국채 금리도 빠집니다. 주말에 살짝 반등은 했지만 이게 연준의 어떤 긴축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달러는 약세로 가고 국채 금리도 좀 빠지는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달러 이외의 자산, 뭐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요. 기술주 성장주 다 좋았잖아요. 이쪽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제가 달러는 작년 11월에 인덱스 110을 하회할 때 전망을 올해 100을 깨러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장기전으로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갈 거니까 주식 시장은 반대로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역의 관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그렇게 벌어지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라일 브레이너드 그러니까 최근까지 연준 부의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라일 브레이너드는 대표적으로 이제 비둘기파입니다. 근데 또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대표적인 매파 중에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가 다음 달에 이제 사임한다는 소식도 좀 있었어요. 예, 자,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또 완화 경로에 있다라는 그 라일 브레이너드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우려했던 실업률 급증 없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가 탄력적인 고용시장과 함께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한 상황이고 완전 고용 상태에서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좀 잡혀가고 완만하게 안정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골디락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자신감 있는 발언이 있었어요. New and Encourage Evidence라고 해가지고 새롭고 그다음에 고무적인 이런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그죠? 시장도 여기 반응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골디락스의 여정이 시작될 거라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ISM 제조반에 우리가 좀 볼 게 있습니다. CPI 여러분들 보실 때 뭐냐면 CPI의 선행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ISM 제조업 지수 내 가격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CPI 발표 이전에 발표했거든요. 직전에 발표했습니다. 그 가격지수가 보시게 되면 2021년 8월 80에서 하락세 보다가 지금 6월에는 이제 41.8이었고요. 그죠? 전달보다 빠졌다. 이거는 CPI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빨간 거는 CPI고요. 파란 거는
ISM 제조업 지수 내의 가격 지수입니다. 가격 지수가 먼저 빠지고 같이 빠지는 거죠. 가격 지수가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CPI의 부담을 조금 더 덜 줄 수는 있겠다. 물론 CPI 정말 다음 달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유가도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세요. 바이든의 칩스법하고 IRA, 미국 제조업의 생산 공장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잘 보시게 되면, 자, 건설이,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그 전기차 쪽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비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보게 되면 연도로 보면 2015년도고 20년도고 지금인데 그 규모를, 건설 지출이라고 봐야겠죠. 넘어가고 있다. 이거는 리쇼어링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고용이 탄탄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연착륙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골디락 장세의 주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한번 볼까요? CT에서 이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 좀 내놨는데요. 요거 잘 보시게 되면 얘는 보통 여기 100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2020년에 돈을 워낙 풀고 하다가 보니까 경제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표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여기 2020년이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상단이 70에서 100 사이가 돼요. 70에서. 그러니까 70에서 100 사이가 거의 상단이에요. 이걸 보여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거의 이 70단에 도달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반기에 이 위치를 보면 이제 슬슬 조금 정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고용이나 임금이나 주택이나 이런 서비스 지표들도 조금 빠지면서 CPI의 영향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줄 거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7월에 미국 시장이 오를까요? 나스닥이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2008년도, 그죠? 2008년도부터 보시게 되면 7월에 증시 상승, 나스닥 100 등락률입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대부분 셀인 메일하고 5월에 주식 팔라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바이인 메일을 외쳤지만. 그리고 2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7월에는 늘 상승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엄청나게 올랐었고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FOMC 전 고용, 그다음에 헤드라인 또 코어 CPI 이벤트를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월 FOMC 전에.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골디락스로 가는 여정이라는 우리가 그려드린 전략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종착지에 가까워진 이 CPI나 이미 다 올라버린 최종금리가 어디냐, 한 번 올리냐, 두 번 올리냐,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다 올라버린 금리 정책보다는 이제는 기업의 어닝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이 될 것이다. 자, 이미 역실적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진입하고 있고 중장기 골디락스와 함께 내년도 우리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장기 호황을 보일 거라는 거죠. 자,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합리적인 긍정론자가 결국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이 서머랠리에 올라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나올 때 항상 이 골드락스의 흐름은 진행될 것이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와 확신까지 더해 주셨습니다.